자, 교재 페이지 59페이지 12번. 문이 들어왔으니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금속 A가 포함된 탄산점의 열분의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랍니다. 그러면 양적 관계에 대한 실험은 정리해 보셔야 되겠죠. 일단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59페이지 12번. 뭐라고 써 있냐면 X2CO3 고체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 X2O 고체라고 써 있고요. 더하기 CO2 기체가 나오겠죠? CO2 기체가 나왔습니다. 도가니에 이 녀석을 넣고 질량을 측정한 후 도가니를 가열하면서 2분마다 질량을 다시 측정한다. 도가니를 이렇게 그릇이거든요. 도가니 그릇입니다. 그럼 단지 도가니 먹는 거 아니고 그릇이에요. 졸라 비싸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거 뽀려와. 됐니? 엄마 되게 좋아해요. 이만한 거 되게 비싸거든요. 도가니도 종류마다 사이즈가 있는데 되게 큰 거 있어. 뽀려와. 그리고 빻는 절구 공이 같은 거 있어요. 세트거든요. 그걸 가져와. 그거 마늘 깨 빠면 진짜 완빵이에요. 그런 걸 갖고 와야 등록금을 벌 수 있어. 그거 하면 다 뽀려와. 이거 도가니입니다. 210g이래요. 여기에다가 탄산칼슘을 넣었어. 그래서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근차근 나타날 텐데, 자 볼까요? 도가니의 질량은 210g이었어요. 0분일 때 247g이 됐습니다. 여기에 저울을 쟀더니 247g부터 시작하죠. 몇 그램 넣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X2CO3를 처음에는 37g을 넣어놨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0초일 때, 0분일 때인가요? 시간은 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분일 때 247g이 나가니까 도가니의 질량을 빼면 X2CO3의 질량은 얼마니? 37g이요. 되셨나요? 2분이 지났더니 얘는 245g이 됐대요. 그럼 37g을 넣었었는데 2g이 빠진 거 맞지? 2g은 누구야? CO2죠. 얘 35g이 남아야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간 거고요. 이렇게 와서 2g의 CO2가 빠져나온 겁니다. 되셨나요? 한 번만 더요. 4분이 지났더니 243g이 되죠. 그럼 얘 33g이 될 테고 또 2g이 빠져나온 거 맞지? 전체 4g의 CO2가 빠져나온 거 맞죠? 되셨나요? 그럼 차근차근 해서 2분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빠져요. 빠져볼까? 6분이면 얼마? 31 8분이면 얼마? 29 10분이면 얼마? 12분이면 얼마? 25 이렇게 돼야 되죠. 맞니? 맞아요? 진짜? 33, 31, 29, 27, 25 되니? 그런데 거기 보면 236이니까 47에서 36을 빼면 11.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니? 숫자가 수열대로 이렇게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 이해됐어? 다시요. 0분일 때 247g이니까 도가니의 질량을 빼면 37g이래. 2분이 지났더니 35g이 됐으니까 2g은 이산화탄소로 빠져 날아가 버린 거지. 4분이 지나니까 이산화탄소 4g 빠져 나가 버린 거지. 그럼 순서대로요. 31g, 29g, 27g, 26g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25g이 되려면 여기가 235g이어야 되지 않아? 235g이니? 맞아요? 236g이잖아요. 그럼 여기 235g이어야 되는데?
그럼 몇 그램 빠져나온 거야? 37g에서 25를 빼면 12g이 빠져나온 거죠. 그죠? 아무튼 뭐 계속 빠져나가 봅시다. 조금 더 가볼까? 14면 16이면 225 18이면 225 그럼 여기도 15g 남았고 15g 남았지 그지? 18부터 225 그럼 21대 225 그러면 여기는요 계속 똑같은 질량만큼 빠져나갔죠. 22g이 빠져나갔고 여기도 22g이 빠져나갔겠네요.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빠지지 않아요. 왜요? 반응 끝난 거지. 반응 끝난 거지. 이 과정이 계속 진행돼서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해야 되는데 반응이 끝난 거 맞죠? 그러면 X2CO3가 모두 다 X2O와 CO2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알겠나요? 어디서? 여기 어딘가에서. 됐나요? 원자량을 구하고 구과정을 설명하래요. X의 원자량은 얼마야? 그걸 구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결국에 얼마가 빠진 거야? 22g이 빠진 거 맞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 몇 그램 넣었다고? 37g이요. 처음에 이 녀석 37g을 넣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몇 g이 빠졌다고? 22g이 빠진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얘 개수비가 몰수비 맞지? 그럼 얘 개수비는 1, 얘 개수비는 1. 그럼 이게 몰수비죠. 그럼 이산화탄소와 X2O3의 몰수는 같아야 되지. 됐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한다고? 원자량 분의 질량이요. 요 녀석은 분자량 분의 질량이에요. 요게 몰수 맞죠? 요거 이퀄 칠 수 있니? 그럼 원자량은 얼마야? 우리가 구할 거고요. 질량에다 얼마 넣으면 돼? 네, 원자량에다가 질량에 37g을 때려 넣으면 되고요. 얘는 이퀄 치면 CO2의 분자량이 얼마야? 44. 네, 44에 22g이 달라가 없어버리는 거지. 요거 얼마냐? 2분의 1이요. 얘도 2분의 1이면 되죠. 37의 2배 얼마? 14. 네. 됐나요? 그러면 요거 지워봅시다. 얘는 이만큼이 돼 있으니까 원자량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근데 여기를 지워서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얘도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그럼 결국에 X2CO3 분자량은 총 얼마가 되는 거야? 74가 되겠죠. 그럼 얘가 12고요. 얘가 16 곱하기 3이지. 그럼 X 두 마리가 필요한 거지, 그지? 얘네 셋을 더하면 74가 나가야 되죠? X 얼마야? 네. 자, 어때? 탄산가스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개수의 비가 몰수비예요.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의 분자량분의 질량, 얘 이산화탄소의 분자량분의 질량. 질량값을 계산해서 넣었으니 분자량인데 알고 있는 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죠. 그러니 이 전체의 분자량이 74가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풀었으면 X의 원자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탄산가스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여러 가지 패턴과 유형이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형을 통째로 익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페이크지, 그지?
이 표를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냐? 됐나요? 문제는 뭐야? 감소 이산화탄소 빠져나가 결국에 요 녀석을 구해라가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나간 게 언제야? 22g이 전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반응은 끝났어요. 이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됐나요? 요거 한 덩어리 패턴이에요. 항상 칼슘이 나와도 이렇게 푸시고요. 나머지도 다 이렇게 풉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앞쪽에 보세요. 앞쪽에도 이런 비슷한 시험 문제 있어요. 52페이지 12번이요. 됐나요? 52페이지 12번과 얘는 거의 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원래요. 다음은 금속 M과 묽은 염산의 반응의 다음 화학 반응식입니다. 보세요. 페이지 52페이지 12번. 얘도 한번 써볼까요? 2M 더하기 6HCl. 그럼 똑같죠. 2M 더하기 6HCl 짝대기 MCl3 2개의 MCl3 더하기 3개의 H2. 여기까지 됐니? 자료가 뭐가 나와 있냐면 M 5.4g이래요. 여기도 자료입니다. 5.4g? 그랬더니 수소기체가 7.2L가 나왔답니다. 7.2L가 나왔대요. 여기도 질량이고 여기도 질량이죠. 그러니 화학식량분의 질량을 하면 몰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여기는 질량이 나와 있고 여기는 부피가 나와 있죠. 그래도 몰수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녀석의 몰수는 몇 몰이어야 된다고? 2몰이어야 되지. 됐죠? 개수가 2니까. 그럼 요 녀석은 몇 몰이어야 된다고? 3몰이어야 되죠. 얘는 같으니까 이퀄을 칠 수 있지만 얘는 2대 3의 비율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렇다면 여기다 정리할 수 있나요? 얘 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 원자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자량 분의 질량을 때리면 몰수를 구할 수 있죠. 됐나요? 얼마? 원자량을 구해야 되고요. 분의 5.4g을 여기다 넣으면 되지. 됐나요? 그럼 얘도 분자량분의 질량을 넣으면 되는데 얘 질량이 아니지. 그러니까 부피값으로 환산해야 돼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T-1 1기압에서 기체의 1몰의 부피는 V리터이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T-1 1기압 1몰의 부피는 V리터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3몰이면 7.2리터면 몇 몰? 됐나요? 7.2리터면 몇 몰? 1몰이 V예요. 7.2리터면. 이걸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요거 잘 보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넣는 거야? V 리터 분의 7.2리터 이렇게 넣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 할 수 있겠어요? 부피로 계산할 때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22.4로 나누는 거죠, 원래는. 있나요? 그러면 7.2리터는 몇 몰이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는 아예 여기다가 그냥 계산을 해도 됩니다. 1몰이 V리터야. 그럼 7.2리터는 몇 몰이니? 이렇게 써도 되죠. 비례식을 쓸 때는 옆으로 쓰는 것도 괜찮거든요. 1몰이 V리터라면 X몰은 7.2리터죠. 그럼 X는 몇 몰이라고? 넘기면 V분의 V분의 7.2몰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어때요? 비례식? 괜찮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3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비율이 2대 3이 나오면 되죠. 됐나요? 그럼 미지수가 원자량이고요. V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시험 문제는 이따위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원자량을 구하세요가 시험 문제죠. 구해볼까요? 원자량 분의 5.4
대 2는 V분의 7.2면 3 이렇게 돼야 되지. 2대 3이니까. 그럼 얘랑 곱하면 원자량 분의 5.4 곱하기 3 얘랑 곱하면 V분의 7.2 곱하기 2 됐어요? 약분 되나요? 약분? 얘랑 그냥 간단하게 약분을 해보면 2.7 얘랑 또 약분을 해보면 2.4 됐어요? 그럼 얘랑 또 약분을 해보면 얘는 9, 얘는 8 숫자 남았네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죠. 그러면 9부인은 8의 원자량 맞지? 됐나요? 그러므로 원자량은 8분의 9이 쓰게 되죠. 어때요? 문제 유형이 두 개가 똑같지 않니? 난 이렇게 유형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이 다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화학 식량, 질량, 개수비가 몰수비 됐나요? 그럼 그 밑에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부피가 나오면 어떻게 돼? 1몰의 부피로 나눠줘서 몰수의 비, 개수비가 부피비 됐나요? 그래서 개수비가 몰수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하나의 크다란 유형에 속해요. 그러니 숫자만 바꾸고 화학식만 바꿔도 문제는 똑같이 풀 수 있죠.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화학을 하나씩 해 나가셔서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들이 나오기만 하면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좀 일찍 떨어지면 메리시다 또 질문. 여기 많이 푸셔야 됩니다. 유형별로 정리도 하셔야 되고요. 화학 반응식도 역시 많이 꾸미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례식을 쓰는데 이 비례식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화학은 저 비례식을 갖고 노는 게 화학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비례식을 못 꾸미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 질문. 없어요? 질문 많아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나요? 그 50조 응. 4번 응. 그 화학 반응식 이거 외워야 돼요. 그죠? 나트륨 조각하고 물에 넣었을 때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네. 수만 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또요 질문. 네, 그것도 한번 써볼까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나트륨이 있었어, 여기다 물을 넣었어.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대. 그럼 여기 남는 애 누구니? NA 네, Na
남겠죠? 여기 2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지웠어. 요거 지워주면 5 하나 남죠? 여기다 5요. 됐나요? 그럼 틀려요. 이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럼 이 화학 반응식 자체를 못 구미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이게 선행이거든요. 화학문을 선행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해볼까 니네도. 나트륨 몇 쪽? 1조. 몇 쪽이 몇 쪽? 3조. 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주기율표 이렇게 외우세요. 화학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화학 원을 배우고 있는데 주기율표 외워보세요. 이러면 다 이러거든요. 절대로 안 돼. 이거 하지 마세요. 무슨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스님 같아. 이상해. 무당 같아. 됐어? 주기율표는 표예요. 그 표를 정확한 위치에 무슨 원소가 들어있는지 이 그림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됐나요?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외우는 건 좀 좋지만 지금처럼 나트륨은 몇 주기 몇 쪽이니 그러면 3주기 1쪽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표로 외우세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 2단원이 가면 2단원, 3단원은 주기율표를 갖고 노는 단원이거든요. 1단원이야. 주기율표 필요 없으니까 지금 뭐 해도 괜찮지만 나중에 이 녀석을 보고 3주기 1쪽이구나 이런 단어가 필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선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나트륨의 경우에는 3주기 1쪽이에요. 껍데기가 3개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에 8개, 마지막에 하나가 찹니다. 그럼 질문, 나트륨은 맨 바깥쪽의 껍질에 전자 하나밖에 없지. 8개가 돼야 안정해요.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하나 버릴 거야, 7개 받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무조건 하나를 버려요. 안 돼요. 7개를 받을 수도 있어. 화학은 정해져 있는 애가 없습니다. 이온 결합만 해요. 안 돼요. 공유 결합만 해요. 안 돼요. 하는데 다 잘 하는데 좀 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하나를 버릴래? 7개를 받을래? 다 가능하지만 하나를 버리는 게 유리해요. 됐나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하나를 버리고 있는 애가 많아. 산소는요, 몇 주기 몇 쪽? 2주기 16조. 뭔 말인지 알겠어요? 2주기 16쪽.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기는 껍데기의 수를 얘기해요. 주기는 껍데기 수. 그래서 3주기라면 껍질 3개를 그리는 거고요. 2주기라면 껍데기 2개를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 2개, 6개가 차겠죠. 요 6이 원자과 전자여서 족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2개 받을래? 6개를 버릴래? 됐나요? 2개 받는 게 좀 유리하겠지. 산소는요, 2개의 전자를 받아야 해요. 반드시. 그렇다면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릴 건데 얘한테 전자를 주면 얘 전자 하나밖에 못 받겠지, 그지? 그럼 나트륨이 전자 2개 줄 수 있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나트륨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전자를 뺏어다가 얘한테 주면 전자를 잃어버린 나트륨은 2마리가 필요한 거죠. 전자를 받아먹은 산소는 한 마리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NaO라는 화학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Na2O 돼야 돼.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발생된다면 개수가 완성이 되겠죠. H2O는 그대로지만 앞에 NA가 몇 마리가 필요해? 2마리가 필요한 거지. 이해됐나요? 화학식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은 화학식을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기까지 완성이 돼야 화학식을 제대로 잘 꾸밀 수가 있겠죠. 또 질문? 돼요?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없어요? 진짜?
다 알아? 이거 다 알면 나야 못 되겠지. 괜히 그럼 내가 할까? 어쩔 수 없지 뭐. 자, 셋넷 뒤로 좀 넘겨줘요. 자, 던진다. 좀 넘겨. 내가 멀리 못 가. 얘네 갈비뼈 풀어서. 내가 지금 갈비뼈가 풀어지는. 그래서 잘 걷질 못해요. 아파 뒤지겠어. 숨 쉴 때마다 아파. 내 풀을 보면 하지 마. 자, 질문은 내가 할게요. 그러면.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에는 용액의 농도까지 있는데 용액의 농도를 들어가기 전에 화학 이 양적 반응을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해볼까? 뒤쪽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배운 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6번이요. 1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쫙 이렇게 읽어오면 이씨 몰수밖에 안 나와 있네. 그럼 쉬운 거예요. 개수가 나와 있네. 그럼 쉬운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나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 번만 더 풀어보세요. 근데 요즘 보세요. 과목에 상관없이 원과목 하나만 점수가 높으면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공학과에 앉아있는 애가 지구과학 만점자야. 이해됐어요? 점수만 높으면 대학을 가니까.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 지구과학 만점자를 앉혀놓고 화학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수시에서는 정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점수대로 뽑아야 되니까. 수시만큼은 교수님의 입김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해서 얘 성적이 높아 수학 때문에, 근데 얘는 화학 때문에 높아. 그럼 화학공학과는 화학 때문에 높은 걸 뽑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대학교의 이과가 대학교의 과가 되게 많은데 수학 관련된 과는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개, 30개, 40개나 되는 과가 전부 다 과학 관련 과거든요. 그러니 네 과목 중에 하나만 제대로 뾰족하게 칼을 갈면 그걸로 수시를 찔러 이길 수 있어. 내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서울 지역엔 좀 많아요. 그렇다면 진짜로 충고 하나,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진짜 재밌어 하시고요. 정말 잘 해내세요. 그게 이과생이 좋은 대학을 가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이 재밌어지기가 어렵죠. 재밌어지기가 어렵죠. 자, 한번 해볼까요? 16번이요. 첫 번째 바닥 16번. 자, T도시 1기압 N몰의 A가. 그럼 쓰는 거야. 실험 1번이 있고요. 실험 2번이 있어요. 전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실험이 두 가지면 펼쳐놓고 써봅시다. 이걸 펼쳐놓고 쓸 수 있다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 체크. 2B의 짝대기 C. 또 하나 A의 더하기 2B의 짝대기 C. 자, 여기까지는 됐니? 한 번쯤은 나눠 써볼 수 있겠어요? N몰에 A가 들어있는, N몰에 A가 들어있는, 그럼 얘도 N몰에 A가 들어있는 몰수가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다 표시하고요. 첨가했어요. 얘는 4몰을 넣었고요. 얘는 8몰을 넣었답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요. 반응시킬 수 있겠어요? 항상 유형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려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후벼 파야 되는지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반응 후 실린더 속의 기체의 종류가 C밖에 없대요. 그죠? 됐니? 그러면 여기 X, 여기 X 칠 수 있나요? 그리고 반응 후에 실린더 속의 기체의 양은 N몰이랍니다. 됐죠? 됐어? 그럼 여기 쓸 수 있나요? 요거 쓸 수 있나요? 자, 이제 이만큼을 썼으니까 메꿔줘야만 하죠. 뭐야? 여기 N몰을 없애버리면 얘랑 얘랑 없어져서 없어지겠네? 얘가 4몰을 없애버리면
얘랑 얘랑 해서 없어지겠네? 그럼 여기는 n몰이 플러스가 되면 n몰이 그냥 남겠네? 그런데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대 1이죠. 그러니까 하나 나온 거죠. n은 얼마야? 2요. 됐어요? 1대 2대 1이어야 하니까. 어때요? 몰수만으로 나와 있는 시험 문제는 매우 쉬운 시험 문제지. 이 기출 시험 문제라고 해서 내신 기출. 이런 시험 문제가 내신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얘 한번 해볼까? 실린더 속에 남아있는 애는 전체가 3n몰이 돼야 되고요. 얼마씩 없애면 돼? 얘가 2몰이니까 이제 완성됐죠? 2몰, 8몰 있대요. 작은 거 없어요. 마이너스 2몰, 마이너스 4몰, 플러스 2몰. 그럼 여기 2몰이 남고요. 얘는 4몰이 남고요. 얘는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합치면 전체가 6몰이니까 3n몰 맞지, 그치? 그렇죠. 그럼 완성된 거예요. 박스가 메꿔지면 전부 다 완성이에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는지 단계는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n은 2인데 실험 1에서 보세요. 여기 남았으니까 실험 1에서 반응후 실린더 속의 B의 양은 4몰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X. 실험 2에서 반응후 실린더의 C의 양은 2n몰이다. 그냥 2몰인데요. 그치? 이것도 X. 어때? 간단히 정리돼요? 이런 문제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한 칸씩 한 칸씩 더 가봅시다. 한 칸씩 한 칸씩 더 갈게요. 뒷장으로 쭉 넘겨볼까요?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전진합니다. 두 번째 무대기 15번이요. 다음은 X와 Y가 반응하여 G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과 실린더의 X와 Y에 대한 제 자료입니다. 한 번쯤 넣어볼까요? 1분 드릴게요. 자,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드세요. 그렇게 지워도 항상 두 개가 남지 않냐? 얘는 항상 그렇죠. 이렇게 기억 풀고 니은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지우면 항상 답이 두 개가 남잖아요. 그때 동그라미 이렇게 치잖아? 그걸 지우고 다른 거네. 그게 답이야. 니네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가 답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것도 유형 만들어 드릴게요. 아까 전에 본 시험 문제를 보면 문제에 모두 다 뭘 이렇게만 써 있죠? 그럼 그 문제는 무지하게 쉬운 시험 문제예요. 따로 변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양적 반응에서 질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보기에 분자량을 구하라는 보기가 반드시 있어요. 문제를 딱 보니까 질량이 나와 있어? 그럼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들어있다고. 그래서 질량 문제가 좀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거든요. 15번인가요? 두 번째 무대기 15번. 자, 해볼게요. 반응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EX에 Y, 2G. EX에 더하기 Y를 더하면 2G. 됐죠? 자,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나만의 패턴이에요. 내 패턴은 뭐냐면 여기다가 자료를 쓴다 그랬죠. 이건 내 패턴이거든요. 나는 질량을 먼저 써요. 그래서 얘 질량이 나와 있으면 여기다 쓰고요. 안 나와 있으면 빵꾸를 뚫어요. 그러면 그걸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X는 14g이 들어있답니다. 됐지? Y는 Wg이 들어있대요. 아, 이제 W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겠구나. 느낌 왔어요? 자, 두 번째요. 부피를 두 번째에다 써요. 하나는 12리터에 하나는 3리터요.
되니? 반응을 할 겁니다. 쭉 그려보면 반응을 하겠죠. 전 시간에 알려드린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자료가 나오면 몰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지. 부피가 나오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반응할 때 사용하는 개수의 비가 몰수의 비니까 몰로 바꿔야 전부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질량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몰로 바꿔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기체지 그지? 그러니 이 개수비를 한 칸 더 내려서 부피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녀석은 몰수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얘는 개수가 플러스 2여야 돼요. 얘가 2리터라면 얘는 1리터여야 되고요. 얘는 2리터여야 된다고. 됐니? 그럼 12리터 있고 3리터 있대요. 얘가 너무 작지. 다 없애. 마이너스 3리터. 됐니? 그럼 앞에 건 몇 리터? 마이너스 6리터. 뒤에 거 몇 리터? 플러스 6리터. 됐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 통과. 여기까지 못 오면 한 칸 뒤로 후퇴. 됐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꼭 체크합니다. 그럼 반응구가 되면 얘가 6리터가 남을 거고요. 얘는 없어질 거고요. 얘가 6리터가 생겨나겠죠. 됐니? 자, 질문이요. 그렇다면 얘는 6리터는 몇 g이야? 12리터가 14g이에요. 6리터면 네. 부피 썼죠. 질량 칸에 또 맞췄어요. 그럼 C는 몇 g이니? 7. 어떻게 알아? 안 되죠. 7g보다 커야 되죠. 됐나요? 왜? 얘네 둘을 더하면 14의 W가 나오죠. 요때 나온 이 질량은 항상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됐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메꿨는데 빵꾸가 안 메꿔지고 있지. 그러면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때 왁 하다가 탁 막히면 아씨 도대체 이거 뭐지? 이러면서 거기를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뻥 하고 뚫리면 또 막 메꿔지거든요. 그러나 딱 막히면 또 다시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번 풀면 막힌 데서 계속 막혀요. 막힌 데를 뚫어서 쭈루룩 풀어주면 다음에는 아 여기서 막혔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한꺼번에 주르륵 풀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W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야? 그래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뭐가? X와 Y의 분자량이 나와 있죠. 이렇게 분자량이 나와 있으면 시험 문제 참 쉬운 겁니다. 얘 28이라고 써 있고요. 얘 32라고 써 있고요. 됐지? 자, 그럼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됐나요? 분자량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 화학원 단원이 다 끝났다 그랬지. 다음 시간에 농도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2월이 되면 다음 시간이 2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주죠. 그래서 내 진도 계획이 딱딱 맞고 있지. 농도 파트 끝나면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요. 진도는 다 끝났으니까 2월달이 마무리 되니? 그럼 거기까지 듣고 시험 나 다 할 수 있는데 총정리 필요 없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걸 그만두세요. 됐어요? 실학기가 시작되면서 다 그만두는 거야. 상관없어. 나는 다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모자라면 계속 앉아있는 거죠. 됐어? 계획대로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달이 되면 2단원을 좀 나갈 거고요. 문제풀이 계속하면서 총정리를 진행할 거거든요. 중간고사 볼 때까지 나한테 이걸 3번을 들을 거예요. 됐니? 그런데도 못하면 진짜 성적이 낮은 거 같잖아요. 잘 해낼 때까지 한 칸씩 조금씩 올라가세요. 그거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잘 봐.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니네가 언제 처음 봤냐면 원자량과 분자량 할 때 봤어요.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나온 애가 몰수예요.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을 때리면 몰수가 나오는 거 맞지? 그지? 그러므로 분자량을 구하려면 몰분의 질량을 하시면 되죠. 됐죠? 요게 한 칸이에요. 두 번째 어디서 봤냐면 1g의 부피라는 곳에서 봤어요. 다시 1리터의 질량이라는 곳에서 봤습니다. 기억나니? 이렇게 기억나? 1단원이 되게 많이 지났거든요. 화학원은 분자량을 갖고 노는 자가 이기거든요. 1단원이에요. 얘요. 1g 분의 리터라고 쓸 수 있죠. 얘요. 1리터의 질량이라고 쓸 수 있지. 됐니? 그럼 부피분의 질량 무슨 값?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값. 기억나? 밀도는 분자량이죠. 밀도비는 분자량비. 기억나세요? 기억나? T도씨 1기압 기체라면 두 가지 태클을 탈 건데 분자량을 구하세요. 밀도비를 구하세요. 얘네 둘은 같아요. 기억나니? 분자수를 구하세요. 분자의 개수를 구하세요. 몰수의 비를 구하세요. 부피비를 구하세요. 됐나요? 질량비란 단어는 하나도 쓰여 있지 않죠? 그러니 양적 반응을 구할 때 질량비는 제일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자, 분자량이라는 단어 봤어? 여기 봤죠? 그럼 얘는 밀도분의 1이니까 분자량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지.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몰분의 질량 구할 수 있니? 좀 쉽지가 않죠? 1g당 부피, 1리터당 질량 쓸 수 있겠어? 요거 가능하지. 요거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 부피를 밑에다 써요. 부피분의 질량을 때리면 이 값이 밀도가 나올 테니까 그게 분자량이라고. 됐니? 한번 써볼까요? 분자량의 비율과 밀도의 비율은 같으니까 얘는 12리터에 14g짜리가 되겠죠. 얘는 3리터에 Wg짜리가 되겠지. 그게 28대 32면 되죠. 왜? 밀도비가 분자량의 비니까. 하나 알아냈어요. 자, 그럼 해볼까요? 자, 밀도비가 분자량 비래요. 24를 곱해볼까? 그럼 약분 쳐서 28 나오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도 24를 곱해주면 32가 나와야 되죠? 8, W가 30이래요. W는 얼마?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W는 4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동그랗다. 됐어?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 얘 4g이라는 걸 찾았어요. 합치면 총 몇 그램? 18g. 그럼 얘는 총 몇 g이 돼야 돼? 11g이 돼야 18g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 칸 더 가요. G는 분자량이 얼마겠니? 6리터에 11g인데 됐니? 그럼 얘도 역시 24를 곱해버리면 다 24, 24, 24 곱해버리면 맞죠? 6, 4, 24, 4를 곱했으니까 44의 분자량이 나올 겁니다. 기억은 X. 됐니?
어때요? 분자량을 갖고 논다는 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죠. 그치? 지금 마저 풀어볼까요? 실린더 기체의 밀도비는 반응 전과 반응. 보세요. 반응 전의 밀도는 얼마야?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 하시면 되죠. 전체 부피는 15L요. 전체 질량은 18g이요. 됐어요? 그럼 반응 후에 밀도는 얼마니? 전체 부피는 12L. 여기 값을 못 구하면 못 늘어요? 아니요. 그냥 18g 넣는 거 맞지? 여기에 포인트는 얘가 11g이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W가 4예요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W를 구하는 게 보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약분되는 거 맞지? 그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는 부피에 반비례합니다. 됐나요? 얘 15, 12, 15분의 1, 12분의 1이니까 12대 15라고 쓰시면 되겠죠? 4대 5의 디귿 동그라미.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밀도비 할 때는 분자량비 쓰면 안 돼요? 네, 전체 기체잖아요. 합쳐져 있는. 따로 할 때만 분자량을 쓰는 거예요. 합쳐져 있을 때는 전체분의 전체를 하시는 겁니다. 됐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실 수 있겠어요? 아, 14g, Wg, 12L, 3L. 에이, 부피 질량이 나왔는데 밀도비를 계산합시다. 밀도비는 분자량 비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이 완성돼요. 그럼 얘 밀도비가 이렇게니까 W값 미지수 하나 남지. 그래서 W값을 직접 구해낼 수가 있죠. 굉장히 빠른 방법이에요. 자, 이 녀석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까? 2개의 x2, y, 2개의 g. 자, 질문이요. 분자량 28인 거 니네 아는 거 뭐 있어? 기체인데 분자량이 28이래.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바꿔볼게요. 질소 기체로 바꿔요. 두 마리. 분자량 32이래. 니네 아는 거 뭐 있어? 그래서 분자량을 졸라 열심히 하라고. 네.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뭘 만들 수 있어? 질소는 4마리 있는 거 맞지? 산소는 2마리 있는 거 맞지? 그럼 두 분자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짝지으면 돼? 요렇게 짝지으면 두 분자씩 만들 수 있지. N2O요. 분자량 얼마예요? 44. 기억 X. 됐니? 돼요? 안 쉬워? 한 번만 더 해볼까? 얘 14g 있대. 얘 Wg 있대. 됐어? 자, 몇 몰? 2분. 됐어? 얘는 0.5몰. 됐어요? 그럼 이 몰수의 비가 부피의 비지. 됐니? 그렇다면 0.5몰이 12L에 대응된다면 3L는 몇 몰에 대응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2분의 1로 쓰면 계산이 좀 쉽겠죠? 4분의 1배 줄어야 되지. 4분의 1배 줄어야 되지. 8분의 1몰이요. 자, 산소 8분의 1몰 몇 그램? 됐어요? 그럼 이게 4g이요. 됐니? 8, 4, 32죠. 4g. 뭔 말인지 알겠어? 니은 동그라미. 어때요? 내가 아는 그 화학식으로 바꾸면 시험지가 더 빠르지. 반응시켜볼까요?
2분의 1몰 8분의 1몰이래요. 8분의 1몰을 없애면 마이너스 8분의 2몰이 되죠. 그럼 플러스 8분의 2몰이 생기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8분의 2몰이 생길 거고요. 얘는 8분의 1몰이니까 없앴고요. 얘는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면 얼마야?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몰이 생기겠죠. 맞아? 4분의 1몰, 4분의 1몰 6m에 해당하는 거 맞지? 그지? 됐나요? 어때요? 아는 걸로 바꿔도 문제는 풀리잖아요. 화학은 되게 정교한 과목이어서 분자량에 해당하는 애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런 녀석들을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자료가 매우 적으니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또는 습관을 길러서 정확하게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따라올 수 있나?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또 넘기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11번이요. 자, 또 1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신있게 덤비세요. 니네 유형, 니네 패턴으로 만들어.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단계 잡아 올라갈 겁니다. 자, 또 같이 한번 가볼까요? 11번이요. 세 번째 무대기 11번. 자, 또 반응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A 더하기 4B. 야, 개수도 나와 있네. BC. 됐죠? 이렇게 시험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개수가 나와 있는 시험 문제들이 많지. 내신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도 잘 염두해 보세요. 이게 내신 프린트거든요. 내신 시험 문제에 이렇게 개수가 나와 있으면 야, 이 문제 졸라 쉽다. 이 정도는 못 풀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수능 문제에 이렇게 개수가 써 있잖아요. 그럼 그 무슨 뜻인지 알아? 야, 내가 개수까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중에서 개수가 나온다는 건 꽤나 쉽다는 얘기죠. 수능에서는 개수가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됐나요? 자, 보세요. 개수가 나와 있어. 그럼 자료를 한번 써볼까요? 반응 전에는 질량이 나와 있죠. 그럼 질량은 질량 칸에 한번 써봅니다. 2Wg 그리고 얘는 23Wg. 됐니? 그럼 여기서 한 칸이요. 더 해보세요. 일단. 그럼 전체 질량은 얼마야? 25Wg이 나오겠죠. 그럼 반응이 끝난 다음에도 25Wg이 돼야 돼요. 질량 모존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얘 부피가 있는데 이 녀석 몇 리터인지 이 녀석 몇 리터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얘네들을 더하면 6V래요. 얘네들을 더하면 6V리터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나요? 됐으면 넘겨. 반응을 할 건데 반응은 개수비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2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1대 4대 2만큼 반응하는 거 맞지? 개수비는 몰수비, 몰수비는 부피비. 됐어요? 그럼 얘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부피비대로 계산을 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 빵꾸가 두 군데가 뚫려 있죠? 요걸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포인트예요. 다시요. 반응이 끝나고 났더니 누군가가 남을 텐데, 자, 시험 문제 보세요. A는 모두 반응한다 써 있잖아요. A는 모두 반응한다. 그럼 B가 남는다. 몇 리터가? C가 남는다. 몇 리터가? 그럼 부피는 총 몇 리터가 남아? 반응 후의 부피는 4V 리터가 남았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그럼 여기
6이 메꿀 때가 되게 많아졌지. 저 칸을 메꾸기만 하면 문제는 끝난다 그랬어요. 됐나요? 더해서 6이 되고요. 더해서 4가 되고요. 1대 4대 2를 만드세요. 이런 내용들이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 있겠어? 만들 수 있겠어? 숫자를 막 때려 놓으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연습하는 게 얘들이 편한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대 4대 2니까 1리터를 없애볼까? 4리터를 없애볼까? 그럼 2리터가 생기겠네? 그럼 여기 2리터가 생기겠네? 그럼 4리터가 돼야 되니까 2리터가 생기겠네? 그럼 얘가 4리터고 2리터니까 6리터가 생기겠네? 젠장! 됐어? 아니네! 지워. 됐어요? 시행착오를 거치는 건 한 번쯤은 꼭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0.5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가 0.5가 되고요. 얘는 1이 되니까 얘는 3이 돼야 돼요. 젠장 모자라네. 됐니? 2를 넣으면 많고요. 1을 넣으면 모자랍니다. 그럼 2와 1 사이 어딘가지. 이해됐어요? 그럼 2와 1 사이 어딘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2와 1 사이 어딘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얼마? 2분의 3. 어디를? 여기? 2분의 3이야? 2인데 2분의 3이면 좀 계산이 어렵지 않냐? 1.5인데. 그럼 얘는? 3. 얘는? 4분의 3. 넣어볼까요? 좋아, 넣어볼까요? 2분의 3, 얘는 2분의 6, 얘는 4분의 3, 얘는 4분의 3, 얘요 2분의 3, 얘는 2분의 5, 2분의 11. 애매한데? 애매한데? 됐나요? 자, 시행착오를 막 거쳐보세요. 이거는 2학년 때 아니면 못해. 되니? 또 한 번 해볼까요? 여기 보기에 보면 3분의 8이라고 써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3분의 8이냐? 한번 넣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넣어볼까? 3분의 4, 3분의 4, 3분의 8. 그러면 얘는 3분의 8, 4 됐죠? 그럼 얘는요?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6 됐잖아요. 됐어요? 이런 걸 한 번쯤은 이렇게 쭉쭉쭉쭉 해보세요. 시행착오를 거쳐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볼펜으로 써놓고 나머지를 메꿀 때 연필로 넣어도 괜찮다고.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미지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얘 A리터라고 하고 얘를 B리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지? 그럼 A리터에다 B리터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어요.
얘를 다 없애야 되는 거 맞지? 그렇다면 여기다가 A리터를 전부 다 없앨 수 있죠. 자, 질문이요. 여기 계수 뭐라고 쓰면 되니? 1대 4여야 돼요. 1이 A야. 그럼 여기 뭐라고 써? 4A. 됐나요?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4A라고 쓸 수 있니? 그럼 여기는 몇 A? 2A라고 쓸 수 있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2A가 되고요. 얘는 B에서 4A를 뺀 거 맞지? B 마이너스 4A요.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식 하나 써볼까요? B 마이너스 4A에서 더하기 2A를 빼면 4가 나와야 되지. 됐니? 어때? 식 두 개에 미지수 두 개 맞죠? 계속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맞나? 밑에 거 계산하면 B 더하기 마이너스 2A는 4가 나오면 되죠. 맞아요?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어요? 풀 수 있겠어? 다시 A 더하기 B는 6이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4래요. A는 얼마야?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때? 숫자를 때려넣는 것도 괜찮고요. 미지수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죠. 됐니? 수학을 괜찮게 한다 그러면 이 미지수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A리터, B리터 합치면 6리터 됐니? A를 다 없애. 이게 진짜 중요한 힌트거든요. A가 다 없어졌다면 얘는 A리터 맞지? 그럼 얘는 1대 4의 비율이니까 4A 맞지? 얘는 2A여야 되니까 2A 맞지? B에서 4A를 빼고요. 2A가 남아요. 그게 4가 되면 되죠. 됐니? 그러면 지우고 아까 숫자 때려 넣은 걸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치? A는 얼마라고? 3분의 2. 그럼 B는 얼마야? 16이 나오면 18 됐죠? 됐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2를 없앴고요 마이너스 3분의 8을 없애야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6이 생겨야 되죠. 그럼 얘는 3분의 6을 내렸어. 그럼 얘는 3분의 16에서 8 뺐으니까 8을 내렸어. 4 됐지. 그때 박스가 메꿔지는 순간 시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개수를 쓰든 숫자를 찍어서 맞추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박스를 메꿔주세요. 그걸 메꾸기만 하면 시험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 읽어볼까요? 반응 전 A와 B의 부피 B는 보세요. 여기 빵꾸를 메꾸니까 시험에 내는 거 맞지? 당연하잖아요. 그 빵꾸가 시험 문제인 걸. 그럼 메꾸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걸. 됐어? 기억은 동그라미. 생성된 C의 질량은 얼마니? 자, 얘 EW, 23W, 25W. 그럼 이 녀석도 질량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질량은 항상 언제나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25W가 나와야 되죠. 그럼 3분의 18리터가 23이래요. 3분의 8은 얼마야? 3분의 16이 23이래. 3분의 8은 얼마야? 절반이지, 절반. 23의 반이니까 11.5W 됐나요? 그럼 여기 얼마면 25가 돼? 13.5요? 13.5요. 니은 동그라미요. 어때? 칸에다가 칸을 맞추고 칸을 맞추면 눈에 보기 편하죠. 당연히 구해야 되죠. 당연히. 실린더에 A2Wg을 추가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키면 자 이제 반응을 완결시켜 봅시다. 한 번 더 해라 이런 뜻이야. 한 번 더 해라. A 더하기 4B가 있었는데 짝대기 2C가 있었는데 실험을 한 번 하고 났더니 얘는 지금 없는 상태죠. 얘는 3분의 8리터가 남아있는 상태지 그지? 얘는 3분의 6리터가 생성된 상태죠 그죠? 됐어요? 여기다가 A를 얼마를 추가한다고? 추가한데 2W 자 2W 몇 리터? 3분의 2리터를 추가해 준 거지. 자 그러면요 또 반응을 시켜주는 거죠. 1대 4대 2 마이너스 3분의 2 내려오면
마이너스 3분의 8 내려오면 둘 다 x 쳐지고요. 3분의 6이 생기니까 더하면 3분의 12m가 되겠죠. 그죠? 됐나요? 여기까지 안 와도 반응을 넣고 완결시키면 전체 기체의 부피는 3분의 8L가 된다. 맞아? 그럼 디귿 X예요? 디귿 X야? 계속 따라오는데 숫자를 잘못 써도 똑같이 풀어대고 있지, 그지? 니네들이 그런 거거든요.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절대로 니네께 될 수 없어요. 틀린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와씨 뭐 이러고 있는 거야. 1대 4대 2요. 선생님 이거 2 맞잖아요. 아니 1대 4대 2요. 됐어요? 합치면 4가 돼야 되죠. 6인데 어떻게 합쳤는데 4가 될 수 있니? 니네들 뭐 하는지 알겠어? 됐어요? 문제 니네들이 푸는 거예요. 동그라미죠. 개수의 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문제를 푼 이후에는 반드시 뭐 하라고? 한 번만 더 풀어보라고. 그러면 한 번만 더 풀어보라고. 그러면 진짜 잘 보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여러 번 풀면 후다닥 풀 수 있거든요. 그럼 되게 재밌어집니다. 해볼까? A 더하기 4B 짝대기 2C. 자, 문제 외우지. 잘 봐. 질량이 있었어 2Wg이고요. 얘는 23Wg이거든요. 합치면 25Wg이 되겠죠. 부피가 있었어. 얘는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합치면 6m지. 됐어요? 반응을 시킬 거야. 1대 4대 2만큼 반응해야 되죠. 반응은 개수비대로 1대 4대 2만큼 반응을 하고 남은 애가 얜 지워지고요. 요 녀석 남겠죠. 요 녀석 남겠죠. 합치니까 얼마가 됐어? 4L가 됐죠. 다 외우지. 신기하지 않냐? 니네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찍을 거야? 개수를 쓸 거야? 니네들이 선택한다 그랬죠? 어떻게 할 거야? 개수를 써봅시다. 됐죠? 그럼 A 더하기 B는 아까 했던 것처럼 수식 기억나니? 마이너스 A리터, 마이너스 4A리터, 마이너스 플러스 2A리터. 그럼 얘는요, B 마이너스 4A, 얘는 2A. 그럼 B 마이너스 4A 더하기 2A는 4가 나오면 되지. 연립방정식 풀었더니 A가 얼마가 나왔어? 그래요. 3분의 2요. 그럼 얘는 얼마면 돼? 16이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한 번 더 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막 보이게 됩니다. 그죠? 생각보다 빠르지. 문제를 한 번만 더 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빨라져요. 또 한 번 풀면 어떻게 돼? 외우지, 그지? 됐니? 그래서 푸는 유형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시간을 줄이세요. 이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습관대로 그냥 넘겨버리면
시험장 가서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학원 문제를 모두 다 푸는데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습은 좀 해달란 말이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시면 돼요. 2Wg을 추가해서 넣었어. 여기다가 추가할 거죠. 그치? 한 번 더 써도 괜찮고요. 2Wg 추가했어. 3분의 2리터니까 없앴어. 3분의 8리터가 태어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뒤쪽 한번 넘겨보세요. 좋아. 다시 앞쪽으로. 찾을 동안 앞쪽으로. 맨 첫 무대기요. 17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덤벼봅시다. 17번이요. 1 덩어리 17번. 질량이 나오니까 좀 막연하지 않니? 그치? 부피가 나오거나 몰수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쉬운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게 화학의 센스라는 건데 말이야.
자,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 찬스. 힌트, 찬스. 됐나요? 질량이 나와 있죠? 무조건 더한다 그랬어요. 얼마? 7.2g. 됐니? 그러면 여기에 반응물이 누군가가 생기겠지, 그지? 둘 중에 하나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생길 겁니다. 생성물도 CD가 생기겠죠,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럼 여기도 이렇게 C와 D가 생기겠죠, 그죠? 여기 있는 질량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질문.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 13이지. 반응물에 남은 애가 5지. 그럼 여기 있는 생성물과 반응물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면 돼? 7.25. 됐죠? 그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얘랑 더하면 13의 비율을 보이면 되고요. 남은 반응물은 누군지 모르지만 5의 비율을 보이면 되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생성물 전체 질량은 얘랑 합쳐서 반응물은 둘 중에 누군가가 남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13대 5라면 보세요. 비례식 맞지? 생성물의 전체 질량 대 반응물의 질량은 13대 5요. 13대 5요. 더하면 7.2거든요. 그럼 얘 7.2를 18로 나눈 다음에 이쪽에다 5를 넣고 이쪽에다 13을 넣으면 되지 않겠니? 자, 7.2를 18로 나누면 얼마야? 0.4. 0.4에 얘는 몇 배? 5배. 4, 5, 20. 0.4에 13배. 52g. 되니? 완성됐어요? 자, 이게 화학을 푸는 센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양적 반응에서 질량이 나와 있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2g이 남아야 돼요. A를 없앨 거야? B를 없앨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 1.6g밖에 없는데 2g이 남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요. A 안 생겨요. B가 2g이 남았지. 됐니? 당연한 거 아니야? 1.6g인데 반응하고 없어졌는데 2g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시험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실험 1과 실험 2의 반응물은 똑같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렇다면 얘도 X지. 됐니? 그럼 질량 한번 써볼까요?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질량만 한번 써볼게요. 질량 2. 질량비는 개수비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6g을 없애면 없어지는 거 맞죠?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5.6이 남아? 3.6g을 없애면 2g이 남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5.2g이 생성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 얘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생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다시요. 이쪽 편 한번 해볼까요? 잘 봐. A가 다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2g을 없애야 되는 건 맞지 일단. 요게 2배 반응하면 얘도 2배 반응해야 되죠. 이해됐어요? 1.6이 3.2로 바뀌었어. 그럼 3.6은 7.2로 바뀌어야 되는 거 맞지? 이 7.2. 그럼 생성되는 질량비는 2배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얼마? 10.4예요. 됐어요? 그럼 또 쓸 수 있겠어요? 여기 얼마가 남아? 여기 얼마가 생겨? 10.4g이야. 됐니? 이게 몇 대 몇이어야 된다고? 1대 13이어야 되지.
됐니? 그럼 저 앞에 값은 얼마예요? 영점 0.8이요? 됐냐? 그러면 0.8이 남아야 돼. x는 얼마? 완성됐죠? 됐어.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까요? 반응문 남아있는 반응문의 종류는 B이다. 네, 동그라미. 됐지? 두 번째요. A와 B의 분자량의 B는 4대 9이다. 이런 젠장. X는 8이다. 디귿 동그라미. 되니?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시험에 질량이 나오면 반드시 분자량을 계산하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잘 봐.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저 칠판 맨 위에다가 전부 다 써놨습니다. 그지?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쓸 거야? 어떤 걸 쓸 거야? 부피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 그러면 밀도를 구할 수 없지. 그러면 분자량의 비를 구할 수 없죠. 밀도를 못 구한다면 이거 못 쓰는 방법이죠. 부피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 부피가 없으니 밀도를 구할 수 없지? 그럼 이걸로 분자량을 구할 수 없죠? 리터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못 구하는 거 맞지? 부피가 1도 안 나와 있어요. 못 쓰는 거 맞지? 얘랑은 같은 식이죠. 그지? 이제 하나 남았지. 니네들이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에서 얘 하나 남았습니다. 선생아, 부피를 알아야 몰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부피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몰수도 못 구하잖아. 그럼 몰수를 못 구하니까 질량 나와 있는데 분자량 못 구하니까 얘도 방법을 못 쓰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렇게 미치도록 쳐댄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를 미치도록 쳐대는 거예요. 개수의 비는 무슨 비? 몰수의 비는 무슨 비? 부피의 비는 무슨 비? 됐어요? 그렇다면 몰수가 선생님 안 나와 있는데 아니요. 개수가 써 있잖아요. 됐니? 몰수의 비가 개수의 비, 부피 비 맞지? 그럼 여기다가 부피를 넣든 몰수를 넣든 상관이 없어. 분자의 개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자료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기본인 사항이 나와 있지. 뭐가? 개수가요. 됐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럼 개수가 1이고요. 2고요. 몰라요. 그래서 얘네 둘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요. A의 분자량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개수 1일 때 질량 1.6g이거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의 분자량을 물어보면 개수는 얘가 2인데 반응한 질량은 3.6g이거든. 이게 분자량의 B라고요. 어때요? 되게 허접한 최초의 자료가 지금 보여지니 가장 중요한 자료가 돼버리는 순간이죠. 이런 걸 화학 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부피가 나와 있는 시험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죠. 어떤 태클을 타도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부피랑 상관없어 보인다 그랬죠? 아니죠. 여기죠. 부피가 있다면, 질량이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피와 질량 나와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 수능 시험 문제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양적 반응 문제가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부피와 질량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있다면 밀도를 구해버리는 습관을 기르면 분자량은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모른다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다 틀리는 거 맞지. 그게 변별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량 부피 주는 시험 문제가 양적 관계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마더텅 문제를 풀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다면 마더텅을 나눠주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거기에 유형별로 나눌 거예요. 질량만 표시되어 있는 박스가 있는 문제, 부피만 있는 문제, 몰수만 있는 문제. 몰수만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모의고사 수능이 안 나오니까요. 질량 부피가 동시에 나와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유형별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됐나요? 거기까지가 1단원의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거기까지 올 때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주세요. 자, 위에 있는 자료 매우 중요한 거 맞죠? 늘 말씀드립니다. 양적 반응은 풀 수 있는 방법이 교재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걸 설명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구의 수업을 들어도 괜찮아요. 뭐 이제 메가스터디를 듣든 이투스를 듣든 강남구청을 듣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따라와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몇 대 몇? 뭔 말인지 알겠니? 니은에 시험 문제 돼요? 자, 다시 아까 얘기했어요. 문제를 한 번 풀면 수업 시간에 듣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다 받아 적어 간다면, 그리고 영상을 본다면, 또는 사진을 찍는다면 완성된 사진 하나가 딱 찍혀지겠죠. 아니요. 화학은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처럼 7.2부터 시작했지, 그지? 그럼 얘가 7점인데 5대 1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테크 타와서 다시 올라갔지. 그리고 여기를 메꿔 나가다 보니까 X가 빵꾸가 나 있는 거 맞죠? 이 녀석을 메꾸려고 또 애쓰는 거지. 이렇게 화학은 테크 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 번만이라도 꼭 연습해 주세요. 됐나요? 농도라고 써 있는 것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한 번쯤 다 읽어봅니다. 풀었던 문제도 한 번쯤은 더 풀어보세요. 그래서 속도를 늘리는 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됐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고생했습니다.